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주문 수량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배웠던 재고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 재고 통제 시스템의 P하고 Q에 대한 것들, 이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예제도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재고 유형에 관련된 것들, 유형. 재고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일본적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EOQ 모델이죠. EOQ 모델 하면 그림 하나 그리면 딱 끝나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러스 사이즈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면 코스트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이게 토탈 인벤토리의 코스트고 이거는 홀딩 코스트, 이거는 이제 오더링 코스트 이렇게 되겠죠. 넘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 먼저 EOQ 모델을 들어가기 전에 총 재고와 관련된 비용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평균 주기 재고 있죠? 평균 주기 재고 0이고 여기가 Q니까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Q 여기가 어떻게 돼? 2분의 Q 이게 평균 주기 재고 이게 그래서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재고를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하는 코스트 그래서 annual 홀딩 코스트 이렇게 표현하죠. 연간 주문 비용이니까 annual ordering cost 이렇게 그래서 annual inventory cost는 어떻게 되냐 annual holding cost 더하기 ordering cost에 관련된 것들로 구분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홀딩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2분의 Q에다가 단위당 유지비 요거 하면 되죠. 홀딩 이게 더하기 오더링 코스트는 어떻게 되더라? 이게 디맨드를 Q로 발주량 Q로 나눠버리면 주문 횟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들어가는 주문할 때 오더링 코스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홀딩 코스트하고 오더링 코스트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두 직선을 요 두 식을 같다라고 교점이니까 교점에서 이게 가장 최소 비용이 되니까 2분의 Q의 H는 어떻게 되냐? DS의 Q가 되겠네. Q제곱 H는 2DS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풀어버리면 쭉 이렇게. 됐죠? 이건 앞서서 했던 강의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 조금 전에 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들은 다 했습니다. 우리 예제도 풀었죠. 이거에 관련된 것들 쭉 해서 관련된 예제 자연사박물관 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꿨어요. 쭉 해서 주당균론 형태가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나왔다. 경제적인 EOQ는 어떻게 되냐. 우리 책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새 모의통의 예제하고 같은 거다. 이거 똑같이 그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예제예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인 예제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거에서 로트당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우리 요거까지 했죠. 여기까지 앞 시간에서 그래서 실제로 관리인이 390기 단위로 주문하는데 연간 총 재고관리 비용이 3,033달러 나왔고 그 다음 EOQ를 적용해서 75개의 EOQ를 적용하게 되면 1124 거의 2,000달러가량 근 2,000달러 정도를 이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수량 경제적 주문 수량인데 수량 할인을 결정되어져 있는 수량 할인이 적용되는 EOQ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EOQ 모델을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기념품 매장을 했더니 쭉쭉쭉쭉 해있더라. 맨 끝에 1000개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가격 5달러. 그러니까 1000개 미만일 경우에는 1000개 하면은 공급하는 가격이 5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달러. 그죠? 이게. 그 다음에 1001개서부터 2000개까지가 크게 오더량을 크게 늘려주면 단위당 가격을 낮춰준다는 얘기죠. 4.5달러. 4.5달러. 그 다음에 2000개가 2001부터 이제 여기서 4달러예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격 할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XX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유 공간이 많아가지고 주문량을 늘려서
하려고 한다. 주문 비용은 $40, 연간 배지에 대한 수요는 15,000개, 연간 재고 유지 비용 25%. EOQ하고 최적 주문 수량을 한번 이거를 구해보자. 총 가격 같은 것들을 구할 수도 있죠. 총 구매 비용, 물건 사는 비용에다가 재고 관리 비용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거 갖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EOQ를 한번 $5일 때 구입 비용이 단위당 $5일 때 EOQ를 구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2DS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홀딩 코스트를 나눠서 이거 갖고 EOQ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때 1에서부터 1000개까지가 $5예요. 이게 그래서 $5일 때 EOQ는 $5를 기준으로 해서 EOQ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980개가 나왔어요. 이건 허용 가능해죠.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가니까 $5를 내가 구매 비용을 단위당 $5를 해가지고 구매할 때는 1부터 1000까지는 어떻게 되냐? 980개 정도의 EOQ가 나와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허용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4.5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은 그냥 똑같습니다.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요것만. 여기에 요것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홀딩 코스트가 구매 비용의 25% 뭐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요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였더니 1001부터 2000까지가 나왔어요. 2000까지가 쭉 해서 봤더니 그대로 해서 1032개 나왔네. 1032개니까 어떻게 되냐? 1032개니까 4.5달러 1001부터 2000 사이에 1032 들어오죠? 4.5달러로 할 때 4.5달러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EOQ의 사이즈가 1032가 되는 거예요. 그냥 5달러를 구매할 때는 980개가 되고요. 그래서 4달러일 때 EOQ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4달러의 EOQ를 계산했더니 4달러일 때 공급자가 줄 수 있는 무조건 구매 수량은 2001이에요. 근데 4달러로 구해서 계산했더니 4달러일 때 1095개예요. 1095개씩 EOQ로 하란 얘기예요. 4달러씩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1095개 주문할 때 4달러에 준다 안 준다? 4달러면 여기에 두 번째 포함되는 주문 수량이니까 4.5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때는 주문 수량이 어떻게 돼요? 내가 4달러를 사고 싶으면 가장 작은 1095에서 가장 작은 공급자의 수량 2001이 되겠죠. 이때 주문 수량은. 그래서 가격 할인이 들어가 있을 때 5달러일 때는 4달러, 4.5달러 다 적용되죠. 이 범위 안에 이 공급가액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4달러일 때는 2001이 돼야 되니까 내가 계산된 결과인 1095개의 공급자는 절대로 안 줘요. 4.5달러에 주지. 4달러에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내가 4달러에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재고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바로 뭐냐면 2001이 되겠죠. 1095에서 가장 가까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001을 EOQ 4달러일 때는 1095개의 주문 수량이 아니라 2001개 단위로 주문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가격 할인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우리 해보자. 총 구매 비용, 연간 구입원가, 수요하고 단가 곱해가지고 물건 구매한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토탈 전체 재고관리 비용, 구매 비용도 계산했어요. 15,000개 쫙 해서 연간 수요 15,000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곱했더니 이 식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코스트는 2분의 Q에 홀딩에 디맨드에 Q 나눠서 오더링 코스트. 요거에다 그대로 더인 거예요.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요 더하기. 사오는 가격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총 비용까지 여기다 더한 거죠. 이게. 여기서 연간 구입 원가는 수요하고 단가 이거 곱한 거예요. 수요하고 단가 15,000. 연간 수요가 15,000개 배지 필요하다. 5달러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재고 유지 비용은 여기서 그대로 썼죠. 2분의 Q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0.25 5달러에다가 어떻게 돼 그대로 재고 관리 비용을 여기다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쭉 계산했더니 전체 가격이
76,225달러. 4.5일 때도 똑같아요. 4.5일 때도. 4.5일 때도 똑같아요. 요거만 변하는 거죠. 요거만. 이렇게. 요거만 변하는 거 4.5달러. 이렇게. 그랬더니 68,66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달러로 한번 보세요. 4달러. 4달러가 1,095가 나왔는데 그 가격에는 공급자가 절대로 이게 4달러에 안 주죠. 4.5달러이면 모를까. 그죠? 이게. 그래서 계산한 거 볼게요. 15,000에다 4달러.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EOQ의 수량인 1095가 아니라 1095에서 가장 가까운 2001이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15,000에 이렇게 쭉 해서 61,300달러가 이렇게 쫙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넉넉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회사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연간 총수요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때가 가장 싸진다. 이때가 이게 4달러로 했을 때가 전체 총 비용이 가장 싸지는 그러한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더라. 2001이라는 거, 이게 2001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수량 할인을 적용된 EOQ 모델입니다. EOQ 모델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냥 보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독립수요 재고관리 통제 시스템에서 P하고 Q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재주문점 ROP하고 재주문, 즉 재주문하는 점, 주문 간격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 Q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Q 시스템은 Continuous Review 연속조사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이거를 한번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오더가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픽스드 오더. 즉 오더가 딱 고정되어져 있는데 뭐에 따라서 고정되어져 있어? 양. 퀀터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고정 오더가 딱 수량 Q 퀀터티에 따라서 딱 픽스되어져 있는 양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양이 이 양 자체가 딱 고정돼가지고 고정된 양이 딱 발주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고정되는 발주된 양이 어떤 형태냐면 소비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변동하니까 간격이 차이가 있죠. TBO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재주문점 ROP하고 재주문점의 간격, 재주문점의 간격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주기죠, 주기 차이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고정 발주니까 쫙 Q가 고정되어 있어요. 수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간은 재주문 사이에 TBO 이 사이는 어떻게 돼요? 기간은 이게 달라지죠. 그죠?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30일 됐다가 어떤 날은 40일 됐다가 재주문점 ROP에 도달하는 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 시스템 그래서 이 Q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그냥 굳이 바꿔 얘기하자면 정량 발주예요. 정량 발주.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량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 P 시스템 볼게요. P는 어때요? 매달 특정한 날에 그냥 고정적으로 저기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항상 발주하는 이 기간이 딱 픽스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Q 시스템을 정량이라고 한다면 P 시스템은 얘는 정기 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 발주. 정해져 있는 기간 단위로 발주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게. 그래서 기간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 남겨져 있는 이 재고의 양이 들어오는 양과 남겨져 있는 재고량의 목표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돼요? 보정해 주는 거죠. 내가 얘는 들어오는 양이 30박스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 예를 들면 경영학부에서 우리 설명했던 사례를 들어보는데 근데 이 P 시스템에는 30박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딱 정해놨는데 내가 목표로 30박스인데 근데 남겨져 있는 재고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목표 차이를 빼줘 버리는 거죠. 27박스, 25박스, 20박스 뭐 이런 형태로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시스템 해볼게요. 연속조사 컨티뉴어스 리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 충분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주문 간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차이가 나더라. 주문 정량이에요. 정량 이게 그래서 낮게 주문을 갖게 되도록이면 재고의 바닥 근처에서 0이 되는 근처에서 주문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거죠. 왜냐면 재고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소비율이 일정할 때 예를 드는 건데 실제로는 소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면요 발주가 똑같아집니다. 소비율이 이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 안전재고 수요량이 일정할 때 제주문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소비율을 쓰면 되니까 쭉쭉쭉쭉 넘어가서 상황적인 특성 했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불확실할 때의 제주문점이죠. 수요량이 불확실할 때 제주문점. 이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안전재고량을 알아야 돼요. 안전재고량 Z의 시그마 리드 타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서비스 수준 이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변동하니까 발주를 집어넣는다는 상태에서 수요가 변동해. 그러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중심으로 소비율이 정규분포라고 할 때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특정한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돼? T 기간 동안에 뭘 알아야 된다? 표준편차. 그래서 안전재고량은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Z 이거에 비례하겠죠. 그죠? 표준편차가. 이게 이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주문점 ROP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8개고 2주 수요가 변동하고 제주문점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머그컵 제품의 수요가 매주 18개씩 일어나고 리드타임이 항상 2주가 나오고 납품업체가 적기에 공급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갖고 그대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수요가 변동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디맨드가 18개잖아. 수요가 평균 리드타임이 2주야. 이렇게 되고 이것에 대한 표준편차를 고려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이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요거에 관련된 것들 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이게서 ROP 수요가 불확실할 때 했던 것들도 뭐 여러분들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재고 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문제는 발주하는 상태에서 변동하고 있더라. 쭉 평균값에 정규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발주 ROP라고 한다면 여기서 평균값을 알아야 되고 첫째 평균을 알아야 돼요. 평균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수요 평균이니까 변동하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표준편차 알아야 되겠네. 표준편차 소비에 대한 표준편차 변동성이야. 평균이 100이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10이 되기도 하고 90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표준편차 특정한 기간 단위의 리드타임에 대한 특정 기간 동안의 표준편차를 알아야 된다. 그대로 하자. 여기다가 제주문점 ROP는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재고야. 수요가 변동하니까 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뭘 가져야 되냐면은 불확실성이 대처하기 위한 재고량을 가졌어야 돼. 그 안전재고량을 어떻게 되냐. 서비스 수준에다가 곱해가지고 Z에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평균이 들어가더라. 평균 수요가. 이렇게 되면 재고 끝난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풀었던 문제입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념 이거 아까 했고 안전재고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편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봅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정규분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정규분포죠. 이 정규분포 표를 볼 때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정규분포 테이블이
매번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은요. 정규분포 표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 그림이 그려 있는데 어느 책에 봤더니 알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Z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요만큼이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위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한쪽에 이렇게 여기만 칠해져 있는 그림이 있으면 정규분포의 전체 값은 0.5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양쪽이 대칭이니까 한쪽 명만 알아도 반대쪽을 곱하면 되죠.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떨어져 있던 양은 요만큼이 떨어져 있는 양하고 겹쳐지니까 이게 똑같이 차지하니까 반을 접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비 그림처럼 이렇게 반 그림을 이렇게 딱 접으면 똑같은 채적이니까 한쪽 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0.49999 뒤에 이제 오차가 쫙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차를 최소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0.5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어느 책에 봤더니 우리 책 같은 경우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책을 봤더니 여기에 뭐 Z 뭐 또는 어떻게 알파 이렇게 놓고 최적이 명암이 이렇게 쳐 있어요. 이렇게 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맨 앞에 이 값이 여기가 0.5가 나옵니다. 0.5. 0.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다 모아야겠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맨 앞에가 0.5가 나오고 뒤에 있는 걸 나오니까 이게 0.9가 아니라 0.9999 이렇게 나오겠죠. 1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규분포 우리 책에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이게 그 위에 있는 그래프의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0.5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90%다 뭐 90% 한번 찾아볼까요? 90%가 되면 0.5 더하기 0.4예요. 그럼 0.4를 찾읍시다. 0.4 쭉 해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네. 이게 3997하고 402로니까 오차가 어디에 가까워요? 얘가 가깝네. 여기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Z값이 얼마예요? 1.28이 됩니다. 1.28. 3997이니까 0.4에 얘보다 얘가 더 가깝잖아요. 그죠? 얘가 0.0003이니까 훨씬 얘가 가까우니까 Z값은 0.4에 가장 근사하는 애가 바로 누다? 1.28. 얘가 0.4예요. 근데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0.5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0.4, 여기가 1.28, 여기 0.5 더해야죠. 그죠? 0.5 값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9가 나오는 거예요. 0.9에 해당되는 요 형태에서의 이 Z값은 어떻게 되냐? 1.28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또 다르죠.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프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맨 앞에가 뭐로 나와요? 0.5에 해가지고 0.9 값을 아예 찾으면 되죠. 0.9 값을. 그죠? 이게 9값을 찾아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0.5를 더한 값이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보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변동하고 있는데 쭉 해서 제주문점 R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값 무슨 리드타임? 발주 넣어가지고 리드타임 여기 250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2개 이게 변동한다 그랬잖아요. 22개 이게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변동하더라 이게 그 다음에 99%에 해당되는 값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반쪽짜리로 봤을 때 99 쭉 해서 99니까 0.99잖아요. 그러니까 0.5를 있다고 치고 빼버리면 0.49가 되겠네. 그죠? 0.49짜리를 찾아보자. 49, 6이네. 4901. 얘가 근사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3이 되겠네. 그래서 2.33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갖고 그대로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51상자를 집어넣든 뭐 나는 50 뭐 2상자를 하든 이것에 대한 오차는 크기가 작으니까
허용한다. 이게 51를 집어넣든 52를 넣든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곱해지는 값이니까 그대로 그냥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값에다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사실은 했던 예제들 쭉 P시스템, P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뭐가 고정이다? 간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정기발주예요. 정기발주. 매달 25일이면 발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기발주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아까는 뭐가 픽스가 된 거예요? 오더에 Q, 오더 퀀티티가 픽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Q 시스템 같은 거, 컨티뉴어스 리뷰 시스템.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이 P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픽스드 인터벌이에요. 간격은 똑같아. 매번 똑같은 25일날 픽스돼서 하는 건데, 들어오는 뭐가 달라? Q가 같지가 않아. 달라. 매번. 이게 그 차이예요. 하나는 양이 픽스, 고정이, 주기가 달라지고. 하나는 주기는 픽스, P 시스템은 주기는 픽스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양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재고 수준을 연속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특정한 주기 근처에 가면 그냥 거기서 바로 확인한 다음에 발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간이 고정되어져 있고 럿 사이즈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달려. 이게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리뷰는 계속 조사해서 재고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특정한 내가 25일이야. 그러면 25일 근처에 딱 갔을 때 남겨져 있는 재고 봐가지고 발주 넣는 거예요. 재고 25개 남아있네? 그러면은 그거 빼가지고 쭉 발주 집어넣는 형태. 그래서 매번 오더 넣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주할 때 럿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Q 시스템은 럿 사이즈가 픽스가 되고 기간이 달라지고 P 시스템은 럿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지만 주문 간격, 주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변동하는 수요에 대한 것들을 쫙 해서 재고 고갈 방지 기간 내가 끝날 때 전 시간이 끝날 때 잠깐 얘기했어요. 이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읍시다. 처음에 수요가 들어옵니다. 쭉 수요가 들어와요. 수요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발주를 할 때 특정한 날짜에 딱 와가지고 발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발주 딱 이렇게 발주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발주량이 우리 창고 회사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남겨져 있는 수요가 변동하고 있으니까 이 변동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주한 다음에 완충돼서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어떻게 돼요? 재고가 고갈되면 안 돼요. 재고 고갈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버텨가지고 나오는 기간. 요게 처음에 요걸 L1이라고 합시다. L1이라고 하면 요게 있는 기간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 고갈 재고 고갈이 되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다음에 쭉 왔어요. 그래서 버텨냈더니 완충됐습니다. 완충됐어요. 당연히 여기는 재고 고갈이 발생하지 않죠. 새롭게 입고량이 됐으니까. 그래서 재고가 소비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쫙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또 주문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떻게 되느냐? 고정돼 가지고 쫙 발주를 하게 되면 목표치가 있어요. 원래 아까 기본적으로 이게 목표치가 30박스 해가지고 딱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그 재고 목표치가 있는데 실제로 발주할 때 그 목표치를 그대로 다 발주하는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재고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소비해가지고 그 다음 재고가 딱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보세요. 주문이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은 앞기에 발주 넣는 거예요. 앞기에 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발주가 고정돼가지고 그 다음에 발주를 들어올 때까지를 뭐로 본다? 재고 고갈 방지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재고 고갈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의 주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주기죠. 이게 여기가
요만큼이 한 주기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왜 포함되냐면 앞에서 발주를 집어넣을 때 그 발주량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 입고되는 그 양을 딜리버리 되는 리드 타임 동안에 버텨야 되는 기간까지도 여기다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주기가 실제로 재고가 들어와서 소비되는 기간은 요 기간이지만 실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가 앞으로 땡기면 이 재고는 어디서 이미 발주된 거예요? 여기서 이미 발주된 거죠. 여기서 발주가 된 거예요. 이미 여기서 발주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재고에 또 영향을 미치는 주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될 때까지 어떻게 되냐? 즉 다음 재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기간에서 여기서 발주한 이 양 갖고 무조건 버텨야 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재고 고갈 방지 기간으로 픽스를 묶어 놓은 다음에 이 기간에서는 하나의 이 기간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리드 타임처럼 P 플러스 L 기간을 합쳐가지고 재고 고갈이 고갈되는 그 기간 리드 타임으로 고려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PC 시스템에서의 특징이에요. 뭐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원래 재고의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요 주기에서 사용되는 재고의 양은 이미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결정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목표 수량에 실제로 이 보유되는 이 총 들어오는 입고량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 고갈이 발생하면 이 양이 전기의 수요분에 충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재고 기간에 써야 될 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남겨져 있는 재고로 입고될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고가 결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 앞쪽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같은 기간에 한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재고가 들어오는 기간은 발주가 집어넣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발주가 들어오는 기간. 요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주량부터 첫 번째 발주에서부터 두 번째 발주까지가 하나의 기간인데 그 기간에서 남겨져 있는 그것이 다음 기간의 주문에 영향을 안 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뭐로 본다? P 플러스 L 기간으로 해서 재고 고갈 방지 기간으로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 다행히 P 플러스 L 기간이 기간이 늘어나니까 재고량이 어떻게 돼요? 변동하겠죠. 더 크게 변동하겠죠. 기간이 늘어나면 보유한 재고량은 늘어난다. 이게. 그래서 이 발주를 집어넣는 이 Q 시스템은요. 이 고정 발주 시스템은 어떠한 형태의 특징이 있냐면 특정한 기간마다 이게 주문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 시점에서 주문하는 시점 발주하는 거예요. 찾아서 발주할 때 내가 발주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여기서 쭉 다음 거를 발주할 때 이때 보유하고 있는 재고와 실제로 주문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예를 들면 아까 우리는 한 달에 무조건 30박스 쓰는 거야. 30박스 이렇게 쓰는데 보유 재고 분량에 따라서 주문하는 양이 변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차이를 갖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문 시점에 창고에 남겨져 있는 재고 수준하고 목표 재고 수준하고의 차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그거를 변동한 다음에 발주를 집어넣는 형태. 수요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밀접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이게.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Q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고. 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전기 발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쭉 해서 보면 요거죠. 주문량이 매번 달라진다. 재고 보유량하고 목표 수준하고의 차이를 검토해서 P 시스템이 전기 발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페리오딕이라고 하는 이 P 시스템을 쓰는 거고 쭉 해서
Q 시스템보다 밑에 보세요. P 시스템은 Q 시스템보다 더 많은 안전재고량이 요구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이게 기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P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Q 시스템, Continuous Review 시스템에 비해서는 재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죠. 재고 정기 발주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가지고 발주 재고를 조사하는데 Continuous Review Q 시스템은 매번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품목적으로 보면 중요한 품목,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품목은 P 시스템을 쓸까요? Q 시스템을 쓸까요?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는 Q 시스템, Continuous Review 시스템을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모성 부자재.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그냥 루틴 업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소비재 상품들 같은 거 있죠. 우리는 거의 뭐 MRO라고 했죠.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소비재 상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슨 뭐 회사에서 쓰는 비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복사용지, 윤활유, 무슨 뭐 절삭공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저기 마모가 일어나가지고 특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발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소모성 부자재 같은 것들은 어떤 거라냐면 P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래서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은 저기 품목에 관리하는 품목의 그거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 Q 시스템, 상대적으로 소모성 부자재다 그러면 P 시스템 같은 것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Q 시스템하고 P 시스템이 있는데 매번 Q 시스템은 주문량이 오더 넣는 Q 양이 매번 일정해요. 그죠? 소진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ROP에 도달할 때 주문하는 시기는 매번 달라져. 그죠? Q 시스템을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주문량이 매번 달라요. 근데 간격은 똑같아. 그죠? 간격은 이게 주문 시점에 창고에 들어가서 25일에 맨날 정기 발주야. 그러면 25일 날에 가가지고 창고에 남겨져 있는 재고량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냥 발주 집어넣는 거예요. Q 시스템, Continuous Review는 어떻게 돼요? Continuous Review니까 계속 실사지. 그죠? 계속 창고에 있는 거 재고 확인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P 시스템이 Q 시스템보다 선호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문이나 납품이 특정 기간마다 이루어질 경우에는 P 시스템이 Q 시스템보다 선호가 된다. 동일한 공급자에게 여러 품목을 함께 주문해서 납품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 그냥 같이 업자한테 같이 묶어서 주문하니까 이게 P 시스템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고 기록을 관리하죠. 뭐 복사용지 1개 나갔어요. 복사용지 2개 나갔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나사못이 3개 빠졌습니다. 나사못이 3개 썼어요. 5개 썼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재고를 관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트, 볼트, 나사, 소모성 부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 재고 기록 같은 거 특별하게 관리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P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해요. 그죠? 창고에서 나사 몇 개 빠져가는데 무슨 뭐 망치 몇 개 뭐 부품이 몇 개 빠져 나갈 때마다 일일이 다 장부에다 기록하고 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부품의 수가 3만 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3만 개에 대한 대장을 다 관리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 시스템은 Q 시스템보다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안전 재고를 요구한다. 왜 하냐? 기간도 길고 주문하는 시점에서 실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고가의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고가의 품목. Continuous Review, Q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가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재고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시스템이 쓰인다? Q 시스템이 쓰이고, 이게, 그 다음에 그냥 소모성 부자재는 P 시스템을 쓰게 된다. 그래서 뭐 P 시스템에서 뭐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기간에 관련된 것과 목표 수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달라진다. 실제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목표 재고 수준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P 플러스 L 기간, P 플러스 L 기간의 이 수요의 불확실성, 기간이 더 길어나는 거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안전재고량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안전재고량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게 즉
목표에 대한 것들을 특정한 목표 수준에 대한 방지 기간의 안전 재고를 여기다 반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특정 예전에 아까 뭐랬죠? 발주했어요. 발주했어. Q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발주했어요. 그게 리드 타임이죠. 리드 타임 동안에 뭐예요? 평균 수요였어요. 그죠? 리드 타임 동안에. 근데 P 시스템은 이 전체 목표량을 결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P기간이니까 내가 한번 여기 들어와가지고 재주문할 때야. 같은 기간에 재주문할 때인데 여기서부터 요 기간까지를 어떻게 되냐. P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기간에 이 무리를 조이지 않아야 되니까 L기간에 리드타임 기간에 또 편향해서 P 플러스 L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게 Q 시스템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뭐를 활용한다? 디맨드. 아까는 뭐 했어요? Q 시스템에서는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만 고려했는데 여기는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에다가 재고 고갈 방지 기간에 대한 수요까지도 같이 고려하겠다 했다. 그래서 디맨드는 평균값 P 플러스 L 기간의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의 평균 수요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의 변동,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방지 기간에 대한 안전 재고량도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T 기간에서 어떻게 되냐? P 플러스 L 기간으로. Q에서는 리드 타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기간이 더 늘어나. P 플러스 L 기간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안전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 계산하는 거야. P 시스템, 우리 Q 시스템에서 어떻게 했죠? Q 시스템에서 수요가 변동할 때 2분의 Q의 홀딩 코스트, 그 다음에 디맨드를 납기량, 발주량 Q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더링 코스트, 셋업 코스트를 여기다가 연간, 한 번 주문할 때, 오더링 코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재고가 들어가잖아, 뒤에 안전재고. 그 안전재고량에다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안전재고 5개 나왔어. 그러면 한 단위에 보유하고 있는 홀딩 코스트, 예를 들면 3달러야. 그러면 이걸 여기다 5개 보유량에다 곱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위당 홀딩 코스트에다가 어떻게 되냐? Z 시그마 T.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재고량이 여기에 결합되더라. 이게 Q 시스템에서의 특징이었잖아. 똑같다! 이거 똑같다. 이거 똑같다.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여기.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안전재고에서 분명히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전체 수량은 같은 P기간 발주 넣어가지고 요 기간이 원래 사실은 발주가 들어가서 여기 한 기간이죠. 여기가 그 다음 발주 들어올 때까지 여기에 발주 넣어서 요 기간에 평균값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 평균값 갖고 연간 이 총 수요를 나눠버리면 주문 횟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를 보면 어떻게 되냐? Z의 시그마 P 플러스 L 기간의 표준 편차가 여기 뒤에 들어가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뭐만 다르다. P 플러스 L 기간의 기간이 반영되더라. 이게. 그것만 여러분들 명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죠. P 시스템에서는 바로 뭐냐? 평균 수요. 홀딩 코스트에 대한 것들을 수량 Q를 계산해야 되는데 수량 Q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량 Q는 특정한 이 P 기간에서 여기 P 기간의 요 기간에서만 어떻게 되냐? 평균 수요를 곱해가지고 수량 Q를 결정한다. 이게 하나의 주문 주기죠. 이게 발주 넣었을 때. 그래서 이걸 갖고 똑같이 우리 회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새 모이통에 대한 수요. 연간 총수요. 홀딩 코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 비용. EOQ는 75개. 여기 나왔죠. 75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표준 편차가 5개더라. 리드타임 동안에. 리드타임 2주. 고객 서비스 90%. 안전재고가 9단위일 때 P 시스템으로 재고량과 총비용을 계산해보자. P 시스템으로 이거를 구해보자. 그대로 이거 달라지는 거 P 플러스 L만 그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P 플러스 L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연간 총 디맨드 936 이렇게 됐죠. 936. 그 다음에 EOQ를 갖고 아까 그대로 우리 TBO 만드는 거예요. TBO. 이게 TBO니까 어떻게 돼?
발주량 EOQ가 75개, 그 다음에 연간 936, 그 다음에 어떻게 주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걸 주 단위로 나누면 4.2, 즉 요런 형태가 어떻게 되냐? 기간이 된다. 발주, 그러니까 P 시스템은 연간 뭐가 똑같아져요? 발주하는 기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간 총 수요를 나눠가지고 뭘 계산했다? 이 P를 통해가지고 TBO를 계산한 거예요. TBO. Time between order. 즉 오더의 간격을 딱 얘는 고정되어져 있는 간격이잖아. 이 P 시스템은. 그랬더니 4.2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 365일을 받고 싶어 365일 더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P 플러스 L 기간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보자. 전체 주문에 대한 표준 편차가 5가 나왔고 P 플러스 L 기간이 어떻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 4주라고 합시다. 그냥 4주라고. P 플러스 즉 실제로 주문 간격은 어떻게 돼요? 주문 간격 하나의 주문 간격은 4주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몇 주였어요? 2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하고 리드 타임에 요 발주 넣으면 기간이 2주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은 재고 고갈 발주하는 거야. 발주할 때 전체 그 기간이 4주 단위로 발주하는 이거에다가 근데 그 발주는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미 발주해 주죠. 그게 요거죠. 그죠? 요게 앞에서 보면. 요걸 볼게요. 내가 같은 기간은 여기인데 이 발주량은 이 앞에서 같이 발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발주를 넣어줘서 이게. 그래서 발주가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요 앞에 있는 기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양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주가 들어가서 이게 그 다음 발주가 들어갈 때까지 이걸 하나의 재고 고갈 방지 기간 P로 보고 그다음에 발주가 들어서 도달할 때까지 리드 타임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아까 얘기하면 P 플러스 L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발주에서 다음 발주 기간까지예요. 이게 그 기간을 P 플러스 L 기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계산한 거죠. 이게. 그래서 4 플러스 2로 해가지고 전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5에 루트 6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P 플러스 L 기간에 표준 편차 구했네. 그럼 다 끝났네, 이제. 90%의 서비스 수준은 아까 1.28로 계산됐고, 이게. 방지 기간의 평균 수요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요가. 디맨드가 18이라며. 그러니까 한 주당 18,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L 기간이니까 6주에 6주. 안전재고량이 늘어난다고 했죠. 이거 우리 아까 내가 P 시스템은 Q 시스템에 비해서 안전재고량이 늘어난다. 왜 늘어날까? 일단 기간이 길어져. 그죠? P 플러스 L 기간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재고를 컨티뉴어스 리뷰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발주하는 시점에서 간단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재고에 실질적인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6을 그대로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Z에 P 플러스 L이 되니까 1.28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P 플러스 L 기간의 안전재고량 12개 단위 그대로 곱하면 방지 기간의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재고량 123단위 이게 이제 이 목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 동계산 해보자. 동계산 해보자. 쫙 했더니 여기에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주문 주기는 4주 단위로 주문하니까 실제 주문이 소비되는 그 기간은 어떻게 요 4주죠. 4주. L은 리드 타임 기간이에요. P 플러스 L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되는 거는 4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4주 곱하기 18. 그 다음에 평균 이게 평균 주기 재고의 하나의 주기의 평균 그 다음에 홀딩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15달러 그 다음에 연간 총수요 936이 나왔죠 18 곱하기 52주 그 다음에 한 주에 어떻게 되더라 소비되는 이 양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연간 몇 번 오더가 들어가는지가 바로 이제 계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수요가 변동하니까 안전재고량이 들어가 있네요. 안전재고량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것들을 곱해가지고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오타네요. 1.25가 아니네. 요거 1.28이 되겠네. 이게 1.28. 여기 나왔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안전재고량 12개를 그대로 곱해가지고 나왔던 15개의 재고량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15개. 그 다음에 한 단위당 애니얼 홀딩 코스트가 15달러라고 했으니까 15개를 추가적으로 더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여기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이게 여기 나오는 P 시스템일 때 전체 목표 수준하고 안전재고량을 해가지고 전체 이거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동계산도 했네요. 됐죠? 그래서 이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에 대한 적용하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된다. P 시스템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일 평균 수요가 300개다. 서비스 수준은 95%고 1일 수요의 변동량이 30개야. 이게 시그마 T가 30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시 현재 재고가 100개더라. 리드 타임 2일, 주문 주기는 7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시그마 T의 P 플러스 L 기간이니까 리드 타임 위에다가 P가 7일이니까 P 플러스 L은 7 플러스 2가 되니까 9가 되겠네. 그죠? 다 구했네. 1일 평균 수요 300개에다가 P 플러스 L 기간에다가 리드 타임 2니까 루트 2로 계산해가지고 저걸 발주를 계산하면 전체 수요량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남겨져 있는 발주할 때 남겨져 있는 재고량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00개 연간 하루의 소비량 쫙 해서 나왔던 거 평균 수요 300개 그 다음에 P 플러스 L 기간 이게 7 플러스 2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비스 수준이 95%예요. 95% 0.45에 해당되는 한쪽 면으로 봤을 때 0.45에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Z값을 겼더니 1.6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평균이 어떻게 돼? 안전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고 1일 수요 변동량이 30개였죠. 30개. 그러니까 저거 갖고 어떻게 되는 거냐? P 플러스 L 기간의 수요를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30의 루트 9가 되겠네. 이렇게. P 플러스 L. 이건 P 플러스 L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고 맨 끝에 요거 별표. 발주를 넣는 시점에서 뭐가 필요하냐? 발주를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빼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재고량을 뒤에다 뺐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는 재고량을 빼면 이렇게 나오더라. 됐죠? 이게 포인트다. 왜 달라지냐면 목표 수준에서 매번 달라지냐면 재고 수준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30개 서비스 수준 99% 그 다음에 1일 수요 변동량 3개 주문 시 현재 재고 71개 리드 타임 2일 주문 주기 7일 똑같다. Z값 2.33 30에 7 플러스 2에 2.33에 7 플러스 2 루트 9 마이너스 남겨져 있는 재고 수량 71 그럼 발주 넣을 때 어떻게 되냐? 220개 이번에는 그 다음 달에 주문해가지고 또 발주 넣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달에 또 재고 수준이 남겨져 있는 이 재고가 그 다음 달에 또 달라질 수 있어. 같지가 않아. 그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매번 들어가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주의 럿 사이즈가 매번 달라져. 소비율이 달라지니까 간격은 똑같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수준 결정하는 건 뭐 똑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서비스 수준에 대해 가지고 품절 확률 이렇게 나왔던 거고 볼게요. 머리 수준을 염색하는 XX 상사는 하루에 평균 6병을 판매한다. 하루에 평균 6병. 디맨드가 6병이네. 1일 수요에 대한 표준 편차는 1.2병으로 나왔다. XX 상사는 매 30일마다 재고 수준을 조사하는데 PQ 30일마다 재고 수준을 조사하는데 PQ P 10병이 재고로 남는다는 사실을 P 시스템을 썼더니 현재 남겨져 있는 재고가 10병이다. 염색약의 리드 타임은 3일로 결정했다. 루트 3 그 다음에
재고가 30일이니까 발주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소비되는 기간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발주해가지고 전체 리드타임이 3일 걸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몇 퍼센트로 한다고? 95%. 1.645 곱하기 짝. 이게 뭐야? 안전재고량. 이게 안전재고량. 그 다음에 평균 수율을 계산해야겠네. 하루에 몇 병 팔려요? 하루에 실제로 팔리는 것을 쭉 비교해 봤더니 하루 6병 팔리네. 하루 6병 팔리고 P 플러스 L 기간이니까 어떻게 돼? 30에다가 리드타임 3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안전재고량 계산된 거 결합하면 끝. 됐죠? 이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10병이니까 어떻게 되냐? 맨 끝에다가 요거 빼줘야겠네. 10병 보유하는 재고량 요걸 빼주면 어떻게 되냐? 주문량이 계산된다. P 시스템. 백오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EOQ 모델. 요거는 여러분들 뭐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한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다 계산했어요. 이게 나머지 것들은 백오더를 허용한 EOQ 모델이 있는데 요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까지 P하고 Q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전체 정지적 내용들은 재고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고 파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쭉 한번 볼게요. 재고에서는 재고의 어떤 부분은 재고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재고를 낮추는 게 유리하더라. 이게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두 번째. 재고의 유형이 있어요. 재고의 유형. 재고의 유형.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누차 배웠던 세이프티 인벤토리, 안전재고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게 특정한 단기 변동성,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는 예상 수요, 예상 재고, 예상 수요랜다, 예상 재고. 이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수송 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주기 재고. 주기 재고. 주기 재고인데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간다? 평균 주기 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뭐가 계산되냐? EOQ.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태까지 P하고 Q를 보면서 알겠지만 얘는 뭐다? 얘는 기본이다. P하고 Q는 기본이다. EOQ 계산하는 거. EOQ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홀딩, 오더링, 총비용, 짝. 오더링과 홀딩이 교점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그리고 네 번째 P하고 Q. P 대 Q.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 재고 통제 시스템 이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거 잘 정리하자. P하고 Q 시스템. 당연히 P하고 Q 시스템에서 뭘 해야 돼요? Q 시스템으로 했을 때 EOQ는 소비가 일정한 걸 가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문제로 나왔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더라? 수요가 변동한다. 변동해. 수요가 변동해. 변동을 고려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 재고관리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그죠? 총비용 계산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발주량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발주량 계산. 이게, 이거를 P 시스템도 있고, 우리 Q 시스템도 배웠어요. 그래서 총 재고관리 비용은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에 관련된 돈으로 환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고량을 내가 적정 주문량이 몇 개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 주문량 현재 100개였는데 내가 30개로 발주량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돈을 이만큼 세이브 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과 돈 문제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관리자니까 어떤 거예요? 수량이 발주량의 줄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코스트는 이만큼 줄일 수 있어 라는 걸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Q 시스템 적용할 때 발주량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관리자한테 더 중요하다.
그래서 EOQ 시스템 뿐만 아니라 PQ에 관련된 것들 잘 정리해 주길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OQ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는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P하고 Q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잘 좀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규 강의는 이렇게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지만 또 돌이켜보면 이거 표현하는데 이 비대면으로 강의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얼른 이 문제가 해결돼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많지요. 재고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정리했던 각 장의 핵심 포인트 있죠. 그것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하고 재고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제가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잘 정리하면 전체 시험 범위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준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내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는 날짜를 6월 10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 수금이니까 금요일 날 그 시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에 시험이 안 되거나 그렇게 기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며칠 더 여유를 달라라고 한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잘 보시고 우리 시험 보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